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9월 5일에 나왔고 지금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사실상 두 달째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온 나라가 온 전국이 난리가 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마다 최저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정정당당하게 네. 선은 뭐고 후는 뭐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치인이 없다. 없습니다. 예, 없고 그리고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스토마토 그 김기성 국장이 칼럼으로 썼지만 이준석 의원은 떳떳한가 그 질문을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한 걸로 보이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고객에 해당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죠. 많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희가 좀 이따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명태균 씨가. 예, 그 눈물 짰다, 질질 짰다. 질질 짰다. 네. 아 울지 않았어요. 질질 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얘기합니다. 명태균 씨가 왜 고소장을 써놓기만 합니까? 접수하세요. 고소하고 접수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딱딱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뭡니까? 오세훈 시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법조인 출신입니다. 고소장을 써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고 어제 보니까 그 드디어 나섰어요. 이제 중앙정치 무대로 이제 저희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세훈 시장과 친윤계가 함께해서 새로운 세력화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맞서는 이른바 이제 친한과 친윤 간의 본격적인 전쟁 제2라운드가 열리게 되고 그 장수는 오세훈이다. 친윤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요. 아니, 저도 그거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소장을 써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 이거 뭐 사직서를 보통 저희가 이제 넣어놓거든요.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때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사직서를 늘 쓰지만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그럼요. 아유 그럼 오늘은 내가 참는다. 그럼요. 예 하고 넘어가는데 예, 이분이 오늘도 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거침이 없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 마찬가지로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그 늘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그 권력투쟁의 핵심은 소위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 간의 네. 갈등이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김종인 사단의 핵심은 명태균, 이준석 네. 그리고 윤핵관들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종인 사단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는데 명태균 씨는 구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내외니까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 그러나 본인이 김종인 사단이었음에 대해서는 큰 웃음, 파한대소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요. 그러면서 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 본인이 그 유세단장에서 네. 사실상 그 해촉한 것이나 다름없는 네. 본인이 반대했다. 잘라버렸죠. 예, 잘라버렸다. 그래서 박대출을 유세단장을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윤상현 의원이 어제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혁신위원장 시절에 명태균 씨가 찾아와서 이준석 외교부 장관 추천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뭐 최재형 국무총리, 이준석 대북특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무총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저는 되는 대로 예.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게 외교부 장관을 추천했다고 하는 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뭐 무슨 힘이 있길래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하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게 명태균 그러니까 김종인 사단이 아니라 명태균 사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대권 주자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외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 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건가? 네. 그 각본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각본을 숙지하고 얘기하는 건가 예. 싶은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더라. 예. 네, 이건 되게 재밌는 대목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예. 네. 근데 저 더 재밌는 대목은요. 네. 본인이 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설득할 수 있다. 이준석 국무총리 시키라고 그 워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막말로 이준석이가 국무총리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왜 못 바꿉니까? 근본부터 2년 반이나 남았어요. 이준석 그러면 대표를 국무총리를 시키겠습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을 가서 시키죠. 지금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갈 거예요. 저 성격에. 네. 저는 누가 시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가서 했어요. 예. 지금 그 국면 아닙니까? 지금 2년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탄핵을 시켜서 새 나라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경제나 여러 가지가 예, 파급 효과가 그게 과연 나을까요? 우리 오세훈이도 멍청하지만 허우대는 멀쩡하니 곤처스럽지도 않거든요. 내가.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해야죠. 설득시키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다. 설득시키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힘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근데 합니다. 저는 왜 그 설득이 설득이라고 안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 특히 네. 이제 대통령실과 딜이 가능한 네. 그런 처지와 위치와 조건에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 이르면 사실은 네. 그러니까 통상의 권력이라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조치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지났죠 이미. 예. 예. 근데 어제도 제가 명태균 씨하고 잠시 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선 김영선보다 먼저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합니다. 5선 김영선이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내가 더 급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본인이 그 설득시킬 수 있다. 설득시키죠. 저라면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을 시키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윤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의 범주에서 어렵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국무총리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과거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태균은 하더라. 예, 맞습니다. 해내더라.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도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은 저희가 취재하는 게 뭐 계속 뜸들여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취재하는 게 맞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약점을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약점. 네. 네, 그 약점을 윤 대통령의 약점을 명태균 씨가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딜은 가능한 정도로 가능하다. 보인다.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아마 내주 정도에 또 큰 보도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엄청 중요한 보도여서 검증을 최대한 많이 거치고 낼 거라서 내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이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이제 저희 홍보하고 하는 거는 오늘이 좀 마지막으로 삼고 네, 취재에 좀 집중하려고 네,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모셔서 취재해야 아니, 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